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9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멋진 일이 일어나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고래상어, 두 번째 피아노, 세 번째 초밥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고래상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래상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기적 어떤 것일까요? 특히나 이제 9월은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13일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 주 수요일 18일까지 약 5일 정도 연휴가 있기 때문에 또 즐겁게 한 달을 또 보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앞에 좋은 일들이 있길 바라며 일단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열어보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스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기적의 형태는 메모리스라고 합니다. 기억인데요. 사랑으로 봤을 땐 여러분 기억에 좋았던,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던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다시 무엇인가, 사랑을 하게 된다.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과거에 좋아했던 어떤 일들에 대한 열정이 다시 생겨나서 그것으로 가게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혹은 이직을 하는데 이게 전 직장으로 다시 이직을 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과거에 무엇인가니까요. 이걸 이제 현재적으로 볼 때는 어떤 새롭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기는 한데, 저는요, 솔직히 이게 시기적으로 9월이고 9월에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겠죠. 그렇게 됐을 때 뭔가 과거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찾지 않을까요? 정말 이건 기적이라고 좀 말하긴 그런데 추석 때 이제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쓰던 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에 이제 여러분이 그 나이키 박스 있잖아요. 빈 박스 안에 뭔가를 넣어놨는데 그게 장롱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열어봤더니 정말 찾고 싶었던 뭔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연휴 끝나고 그런 단순한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지난 시간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뭔가 과거에 무엇인가가 돌아오거나 과거에 무엇인가와 관계가 있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약간 또 이게 우리 제외할 수 있나요? 그런 느낌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에너지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Faith가 나옵니다. 믿음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 이 신념을 지켜내고 말겠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노력하면 성공해. 라는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꼭 성공을 하지만은 않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됐잖아요. 하지만 이건 이제 약간 금기시되는 말이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얘들아, 열심히 노력해봤자 성공은 보장되는 건 아니야. 그건 너희의 여러 가지 다른 환경들과 관련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심을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내가 정말 좋은 일을 만날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세계 일주를 언젠가 해보고 싶어.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이뤄낼 수 있을까? 뭐가 됐든 굳게 믿고 있는 어떤 믿음, 신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다른 것들의 방해 이런 걸 좀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세상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주변에서 꼭 말하지 않더라도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념이라는 게 좀 흔들리게 되죠. 그래, 착한 사람 돈 많이 못 벌더라. 그래, 사람이 큰 돈 벌려면 약간은 좀 편법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더라. 라는 말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흔들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어떤 기회가 하나 왔는데 이게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신념이나 믿음에는 그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고 갈등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카드를 꺼내줄까요? 아, 티처가 나오네요. 일단 사람이 한 명 나왔습니다. 카테고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어떤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진짜로 뭐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뭐 임용 준비를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학원, 강사, 어떤 기술을 이전시켜주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티처라는 게 조금 큰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상당히 정신적으로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라든지 뭐 배울 게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존경받는 사람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는 건데, 지금 믿음이 나와 있는 상태에 티처가 나와 있다면 어떤 큰 가르침하고도 관련은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여기는 기적은 기억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계속 따라가 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제가 꺼낸 요 두 장은 다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메모리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가 과거에 있는 사람이 돌아온다 라고 볼 때 이제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겠죠. 자, 한번 계속 열겠습니다. 바운더리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어볼게요. sensuality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은 얘를 같이 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플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콧대를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약간 잘난 척하고, 이쁜 척하고, 약간 그런 에너지에 계신 것 같아요. 누군가로 오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막을 때 여러분이 다소 조금 자존감이 넘치는 어떤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sensuality라는 말이요, 호색이라는 뜻이거든요. 호색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야한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성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뭐 누구와 함께 있고 싶거나 뭐 그런 시기들, 뭐 그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얘가 또 말이 안 되는 게, 얘는 바운더리라고 해서요, 지금 여성분이 이렇게 자기 영토에 금을 그어놨어요. 우리 그 땅 따먹기 할 때처럼. 그러니까 이 선을 넘어오지 마라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끼를 부리는데, 하지만 누군가가 접근해 오면 아니야, 이 선은 넘지 마이에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 흔들리지 않아야겠다라는 굳은 믿음 같은 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기적은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무엇인가로 보여지긴 하는데, 솔직히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 같은 걸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을 칼같이 차단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그 인스타를 하는 이유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멋지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뽐내고 내가 뭐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최고의 이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남성분도 마찬가지죠. 뭐 남성분 같은 경우는 뭐 멋진 자동차를 뭐 타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뭐 혹은 뭐 배낭여행을 가서 정말 멋진 곳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바운더리가 됐을까요? 솔직히 이 카드가 나왔다면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차단하거나 세상을 차단하거나 뭐가 됐든 일은 있었다라는 말이죠. 얘를 열어보겠습니다. 한 장씩 가볼게요. 4개의 동전이 나오고요. 4개의 동전. 자, 데블이 있어요. 솔직히 이 데블이 섹스를 의미하는데, 여기 지금 야하다 카드가 나와 있는 상태기는 합니다. 혹은 염소자리. 이 카드도 염소자리 카드예요. 자, 계속 가봅시다. 10개의 지팡이 역방향. 그렇군요.
헐밋의 역방향. 그렇군요.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제가 4장 깔고 언더라인 까는데 오늘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카드가 작아서 화면에 다 나올 것 같아요. 2개의 동전도 나오네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어떤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심리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언더라인은 체리엇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밑에 매지션의 역방향이에요. 자,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메이저 알카나가 2장이 보이죠. 언더라인이 전차였고 밑에가 매지션의 역방향이었는데 얘도 지금 메이저인데 하나만 더 봅시다. 에이스 칼이 있고 9개의 지팡이도 있네요. 그렇군요. 데블은 염소자리, 얘는 개자리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띄워 드릴 텐데요. 네이털 차트입니다. 염소자리라는 게 보이시죠? 그 염소자리로부터 7칸을 가면은 개자리가 나옵니다. 즉 염소자리와 개자리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별자리고요. 마주보고 있는 별자리라 함은 결혼을 하실 분이라던가 혹은 인생의 반려자라던가 혹은 소울메이트라던가 혹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적이 될 사람이다 라는 것도 같이 갖고 있는 게 바로 1번과 7번 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일단 얘를 1번으로 보면 얘가 7번인 거고 얘가 1번으로 보면 얘가 7번인 거고 아무튼 그런 건데 그거는 뭐 상관없다라고 치더라도 일단은 개자리와 염소자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참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메이저 알카나가 한 장 더 있죠. 헐밋인데요. 지금 이 리딩을 보시는 시기가 처녀자리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리딩은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못된 사람들한테 끌리나 봅니다. 혹은 이게 사람이 아니라면 나쁜 일에 끌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나쁜 일이라는 게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 악에 있어서 금전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디까지가 옳은 일이고 어디까지가 그른 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누기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냥 합법적이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해도 되죠. 그런데 이제 보편적인 정서상 그게 그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요, 만약에 일적으로 이 리딩을 보시는 거면은 지금 그런 거에 상당히 끌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뭐가 있는지는 제가 예를 못 들겠어요. 비트코인 나쁘지 않죠. 그런데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저는 비트코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은 만들 수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뭐 코인을 뭐 만들어 가지고 그 코인을 뭐 상장시키고 뭐 그래서 그 코인을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갑자기 없어지고 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아주 크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사기의 개념이 아니고 진짜 그 코인을 만들어서 그 코인을 사람들이 사고 그래서 그 코인이 올랐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배분했다, 이러면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인을 한다 그러면 좀 뭔가 이상하게 보죠.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 상황에서도 코인을 해서 성공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 맞죠. 그게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본주의라는 것이 딱 들어가면은 어떤 선을 정확하게 나누기가 힘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꾸 여러분이 뭔가에 끌리나 봐요. 뭔가에. 그런데 이걸 환경적으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흔히 말해서 선을 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요, 뭐가 됐든요, 뭐 사람이 됐든 뭐 사랑이 됐든 뭐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열심히. 그런데 지금 느껴지는 분위기는 주변에서요, 나만 바보야? 라는 느낌을 받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에너지고요, 얘가 얘입니다. 즉, 이 남자가요, 이게 지금 뒷모습인데 앞에 동저들을 끌어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 돈을 내가 지킨다라는 아주 단순한 의미도 있는데 아주 큰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왔고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카드가 안 나왔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주변에 데블과 같은 어떤
악마적인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요,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이 힘들어서예요. 자, 10개의 지팡이는 이 남자만 딱 봐도 그냥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얘가 이렇게 정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이 힘든 일이 이제 곧 끝나고 일이 좀 쉬워지거나 좀 털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는데 얘가 뒤집어지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그 힘든 일이. 아무리 야근을 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솔직히. 자, 그런데 헐밋이 뒤집어졌다는 게 조금 더 큰 의미이기도 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요, 결론적으로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답을 못 찾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기준이 그래, 나는 이 정도까지는 이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했을 거예요. 이게 정방향으로 나오고. 그런데 지금 얘가 뒤집어졌다는 것은 어쨌든 답은 못 찾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 상황에 2개의 동전을 막 돌리고 있는 상태예요. 자, 2개의 동전은 왼쪽 동전, 오른쪽 동전을 상당히 열심히 돌리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이 동전을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나는 정말 바쁘다.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하지만 이 카드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나는 지금 혼란스럽답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언더라잉은 전차가 나왔어요. 전차는요, 앞으로 질주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정말 신나게요, 앞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그 몽골의 초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를 막 뛰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에너지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보면 여러분이 차를 산다.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볼 때 이 리딩은 뭐냐, 차를 너무 사고 싶은데, 바꾸고 싶은데, 생각에 이 정도 사는 것은 사치야 라고 생각하는데 막 주변에서 아니야, 이 차 사야 돼, 이 차 사야 돼,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차는 계속 퍼지고 있고,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디 이 차를 살까 저 차를 살까 고민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긴 합니다. 이걸요, 여러분, 조금요 사랑으로 잠깐 접근해 보자면, 여러분이요 흔히 말해 착한 사람한테 안 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나쁜 사람한테 끌리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그 사람한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여러분이 안 달려가려고요, 또 힘들어질까봐요.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떠오르고 해서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내가 가는 건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센슈얼리티 나왔고 바운더리가 나왔잖아요. 그 나쁜 사람한테 이뻐 보이고는 싶은데, 하지만 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고 싶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이 내어준다는 게 더 야하게 들릴까 싶어서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과 뭔가를 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상당히 끌린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기적 어떤 것이 있을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여러분의 기적은 기억이에요. 기억. 아주 좋은 기억과 추억이 지금 기적으로 온대요. 삶이 힘들거든요. 힘든 게 아니고요, 삶이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거의 무엇인가가 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바꿔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게 사랑이든 일이든. Have faith in your dreams 카드가 나옵니다. 아하, 그래요. 왜 이 카드가 나왔을까요? Waxing Crescent Moon이라는 카드인데요, 뭐 초승달이라는 의미인데, 달 페이스들도 정말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그냥 뭉뚱그리로 초승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요, 여러분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보이죠? 여기도 페이스가 있고 여기도 페이스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이뤄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보겠습니다. 따라가 볼게요. 자, thought 카드가 나와요. 어떤 남자가 생각 중이네요. 자, 그런데 Great Fortune이 와요. 메모리와 관련된 거였는데 다시 컨선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Mature Man이라는 카드가 있고 밑에 철컹철컹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카드를 제외하고서요, 이 두 명의 남자는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은 같은 겁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 리딩이 여러분의 상황이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이 지금요 아주 큰 갈등에 놓여져 있는데요.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여러분 좋은 거면요 하면 돼요. 바나나 너무 먹고 싶어. 바나나 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나나를 먹으면 안 돼 라는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될 때는 바나나를 너무 먹고 싶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지금 행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카드는 뭐냐면 당신의 꿈에 믿음을 가지라라고 했고요. 지금 저는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지금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는 뭐냐라고 해서 꺼낸 게 얘거든요. 얘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하나가 맞을지 틀릴지를 몰라서요.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냥 또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양수산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래상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고래상어를 연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로 해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으로 발전되거나 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가스 집을 한번 해보면 어때? 당연히 고래상어를 하는 사람은 돈가스 집을 안 하겠죠. 자, 그런데 그 돈가스 집이 너무나도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 플러스 금전 플러스 뭐 기타 등등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래상어를 하게 되면은 그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회가 왔는데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저씨와 이 아저씨가 차이는 뭐냐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이 걱정 자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래상어를 공부했는데 이 고래상어가 앞으로 뭐 비전이 없었다라는 어떤 사실적인 무엇인가가 온 거예요. 자, 그 상황에 여러분에게 온 것은 행운인 거예요. 자, 행운이 왔으니 당연히 행운을 잡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건 뭐냐면 이 행운 자체를 받는 것 자체가 고민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 행운이 여러분에게 뭔가 생각을 흔들어 놓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을 넘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근데 그 상황에 다시 또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이분은 곰곰이 어떤 다른 옵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단계고 얘는 그냥 걱정인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고민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가 왔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다방면을 두고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앞에는 꿈에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한다면 이 말 자체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그 방향과 진로와 지금 온 이 행운은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카드가 중요한데요. 자, 성숙한 남자가 나왔잖아요. 이 성숙한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어른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단타로 뭐 어떤 큰 이익을 얻는다든지 이게 어떻게 봤을 때는 나를 갉아먹는 일인데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는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택하지 않는 그런 넓은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에너지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행운을 잡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행운은 결론적으로는 나에게 더 좋지 않은 미래를 가져다 줄지도 몰라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솔직히요 택하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9월 달의 기적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왜 기적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뭔가 좋은 게 왔으면 잡아야 되잖아요. 나와 있는 카드들은 잡지 않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장사가 잘 되는 돈가스집을 너에게 줄게. 네가 해봐.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앞에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에 믿음을 가지라 라고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초승달이 풀문, 즉 보름달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그럼 당연히 이걸 선택하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른스럽게 대처한다는 말이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는 말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선택이 나에게 지금 당장 온 이 행운을 잡지 않은 게 여러분에겐 더 큰 행운을 주는 것이고,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했었던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뭔지 몰라도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리딩은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카드들 안에서 80% 이상 명백하게 저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 주변에서도 그러고요. 그걸 안 하면 바보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피플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분이요, 교수님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박식한 분?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도와주나? 이 사람이 답을 주나? 왜냐면 여기 지금 티처가 나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기적이잖아요. 기적은 지금 다 나온 상태인데, 그 기적의 형태는 메모리스라면요, 여러분이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은 과거에 알고 계시는 이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에게 상당히 많은 가르침을 주고 인생에서 큰 영감을 주는 분이죠.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언더라인은 일단은 체리엇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론가 돌진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무한질주하고 싶은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단 말입니다, 저 말이. 자, 오라클들을 좀 올려봅시다. 자, 천사들한테 물어보랍니다. 참 무책임한 카드네, 그죠? 답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이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침대 옆이나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똥을 쌀 때 옆에서 이제 앉아 있거든요, 천사들이. 그런데 이제 걔네들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을 어떻게 주냐면 여러분들 머리 안으로 넣어줘요. 그게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요. 일단 답은 예스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예스랍니다. 자, 얘도 한번. comfort, 편안함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편안함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나 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타임에, 필요로 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어떤 힐링을 하려고 할 때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져 라고 합니다. 얘를 한번 열어봅시다. 아, 무서워. 자, 아까 리딩 초반에 띄워드렸던 그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는 염소 자리와 개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염소 자리가 1번일 때 반대편 쪽으로 넘어가면은 7번 집이 되잖아요. 카드의 이름은 7번째 집입니다. 파트너스라고 되어 있죠. 즉, 어떤 사람인데요. 이게 가장 근접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배우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요, 여러분들의 어떤 가족과 관련돼서, 어떤 배우자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다도 가능한데요. 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렸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요, 대립하고 있는 사람이다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요, 1번 집과 7번 집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대립되더라도요, 여러분이 평생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평생을 만나야 되고, 그 사람과 계속 트러블이 있고, 하지만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의미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앞에 나타날 어떤 사람이다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솔직히 이게 사랑의 카드입니다. 사랑의 카드라기보다는 사귈 어떤 사람의 카드죠. 파트너스니까요. 그런데 지금 왜 기적의 형태가 메모리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추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거니까 확실히 그 부분하고는 관련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요. 자, 얘를 열어봅시다. 숫자는 3이고요. 3일 뒤 혹은 3주 뒤 라고 하고요. 3주 뒤면은 확실히 9월이 되죠. 9월로부터 요이 땅 이렇게 되면은 3주 뒤가 추석 연휴기는 해요. 그렇죠? 빨리,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어떤 일은 벌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요.
아니면은 뭐 9월 3일, 13일, 23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얘도 열어봅시다. 어라운드 줄라이입니다. 줄라이는 지났는데요. 7월이잖아요. 7월 언저리에 뭔가가 있었다라는 말인가요? 혹은 7월 3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참고적으로 7월이 계자리하고도 관련은 있죠. 계자리가 일단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니까요. 아무튼 이건 역시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고래상어를 선택하신 여러분의 리딩이었습니다. 9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피아노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노를 선택하신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기적이 다가오게 될까요? 9월은 추석이 있잖아요, 여러분. 9월 13일 금요일 밤부터 9월 18일까지 5일 반 정도 추석 연휴를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9월도 좀 빨리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기적을 열어봅시다. 좋은 기적이 나와야 될 텐데요. 일단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를 보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셀프 임플로이먼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기적의 형태는 셀프 임플로이먼트라고 합니다. 자택근무죠. 개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이제 관두고 여러분의 일을 하는 건데, 프리랜서 같이 뭐 그렇게 일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회사를 하든지 여러분들의 뭐 가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걸 전혀 관련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사랑으로 억지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무대뽀로 살아간다.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 애인이 지금 없으신 분들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뭐 한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어떤 누군가와 함께 계신 분은 이제 혼자가 되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건 진짜로 억지로 끼워 맞춘 거죠. 셀프 임플로이먼트에 그런 느낌이 있고, 일단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용주가 되어 여러분을 고용한다 라는 그런 말이니까요. 이게 기적이다 라는 말은 나 스스로가 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들을 이제 계속 뽑을 거거든요. 한번 열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클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클렌징 그겁니다. 깨끗하게 씻어낸다라는 건데요. 머리가 떡졌을 때 린스로 클렌징한다 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일단 더러운 게 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의 메인 에너지라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것들,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씻어내고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뭔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다소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지금. 솔직히 이렇게 딱 두 장 놓고 보면 여러분, 이 클린스가 뭐겠어요? 주변의 것을 턴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의 고용주가 되겠다. 셀프 임플로이먼트 하겠다라는 말은 회사를 관둔다는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를 관두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기는 듭니다. 아니면 이게 기적이잖아요. 회사를 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상당히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무튼 기분 더럽고 막 이런 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케라시스 린스를 사서 그것을 씻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참고적으로요, 8월 4일부터 8월 28일까지 수성의 역행이 있잖아요. 수성의 역행 때요, 전자기기에 문제가 좀 많이 생겨요. 솔직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찍는 이 화면이랑 제가 앞에서 보는 모니터랑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와이파이가 끊어질 리가 없잖아요. 지금 또 끊어졌어요. 지금 오늘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모니터 없이 하겠습니다. 이게 삐뚤어질 수 있는데 제가 가끔씩 보면서 좀 체크할게요. 정말 막 너무 신경 쓰이네요. 패밀리입니다. 왜 가족이 나와? 가족을 씻어낸다고요? 카드를 따라가 봅시다. 자, 일단 이 카테고리는요, 사람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 안에는요, 어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또 갖고 있는 게 새로운 아이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태어난다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는 씻어내야 된다가 나와 있고 셀프 인플로이먼트를 하는데 아이가 나와 있다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이를 갖게 되어서 셀프 인플로이먼트, 즉 집에서 하는 일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지금 뭔가를 씻어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가족도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뭔가를 시간을 보내는 에너지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씻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즉 이게 지금 일하고 관련되어 있는 카드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관두고 가족분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가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팍팍해서 영혼의 치료를 받고 싶고 가족들로부터 좀 위로도 받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본격 실업 리딩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 자, 한 장씩 가볼게요. 참고적으로 저는 얘를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얘마저도 말 안 듣네요. 오늘 힐링이 나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좀 받은 부분이 있나 봐요. 힐링. 얘도 또 뒤집어져 있네. 챌린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슬슬 여러분들의 상황 자체가 조금씩 보여지기는 합니다만서도 속단하긴 이른 것 같아요. 자, 카드를 계속 열어보겠습니다. 한 장씩 가볼게요. 자, 10개의 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스럽게도 10개의 칼이 정방향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6개의 컵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5개의 지팡이 역방향. 자, 월드의 역방향이에요. 자, 오늘은 6장 꺼낼 거예요. 제가 보통 4장하고 1장 꺼내잖아요, 언더라인을. 근데 여기 자리가 남아서 한 장 더 열어볼게요. 아하, 페이지 컵이 있네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페이지 스워드가 역방향인데요. 밑에 저지먼트가 있는 상태고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엠페러가 역방향이 되네요. 9개 칼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피아노를 선택하신 분도 정말 많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요, 어떤 분이 조금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부득이하게 집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사랑으로 봐야 될지 일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으로 본다면 여러분이요, 큰 이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과 두 번 다시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요. 그걸 못할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과 끝나지 않아서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싶다인 건데요. 다만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재회를 할 때도 보면은 난 정말 너 못 있겠어 이렇게 하고 연락하는 느낌은 아니고요. 연락을 조심스럽게 해봐야겠다는데 그 안에서 상당히 두려워요. 그 사람이 거절할까에 대한 두려움 플러스 이 관계가 잘 다시 안 되면 내가 무슨 삽질이야 플러스 하지만 이 사람과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어 플러스 이 사람과 만약에 잘 됐다, 뭐 재회를 해서 잘 간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느껴지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우리 관계가 잘 해나가기 힘들 것이다예요. 자,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성격적인 문제, 예를 들어 뭐 너무 안 맞는 부분을 내가 풀어나가야 된다. 즉 내가 연락한다는 것은 그 성격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약간의 돌려서 하는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사람은 밤에 꼭 피아노를 쳐야 된대요. 그런데
밤에 피아노를 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밤만 되면 피아노를 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이 피아노 때문에 문제가 돼서 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피아노를 내가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두 분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 사람과 같이 하는 부분 혹은 이 부분과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문제는 여러분 집안의 아버지가 문제였다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다시 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거역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사랑으로 봤을 때예요. 자, 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이거 뭘로 보이시나요? 이게 배신이거든요. 배신 키워드가. 그러니까 일적으로 배신을 당했다. 그렇게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녔는데 뭔가 자꾸 나의 성과를 뭐 뺏어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요. 여러분들이 뭐 취업 활동을 계속 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이게 정말 오랫동안이라는 의미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번 지원해서 10번 칼을 맞았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내가 하면 할수록 계속 어딘가 지원하고 계속 거기서 실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를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또 꿈꾸는 것은 정말 좋았던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정말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라고 볼 때 여러분들이 막 총망 맞는 사람이고 구성되어 있는 팀에서 늘 이렇게 돌출되고가 아니지. 빛나고 뭐 이런 거였던 거죠. 그런데 그 좋은 시절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다니던 회사가 진짜 끝발나게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회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제품 하나 실수가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될 때 회사가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브랜드의 이미지가 훼손됐거나 뭐 이렇게 되면 다들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시절을 기억하지만 정말 힘들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 지금 여러분이 꺼낸 것 중에 얘가 조금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솔직히 이게 분쟁의 카드거든요. 그게 딱 봐도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나 이런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과 싸우는 사람이 정말 많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은 그냥 맞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네가 때려라. 난 맞을게. 라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런데 지금 옆에 월드에 역방향이 나왔는데요. 월드는 뭐냐면요. 시계입니다. 시계. 그래서 시계가 이렇게 탁탁 가는 건데 얘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멈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드는 일단 어떤 사이클의 종결인데요. 그게 끝나지 않는다고 볼 때 안 끝나는데 계속 아파요. 계속 힘들고요. 자, 그 말인즉슨 어떤 상황 하나가 진짜로 오랫동안 계속 힘든가 봐요. 그 안에서 사람들 간의 분쟁도 정말 많고 이 분쟁에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뭐가 없냐면 싸울 힘이 없어요. 그냥 너는 지져라. 내가 계속 다 그냥 맞아줄게. 지금 있잖아. 너무 피곤해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약간 좀비인데 좀비가 회사에 출근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상처도 좀 많이 받고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클렌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는 기적은 셀프 임플로이먼트 즉 재택근무 집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일로 볼 때 여러분들이 회사를 관두고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오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이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셀프 임플로이먼트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즉 여러분이 내가 혼자서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뭔가를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패밀리도 나와 있는데 저는 이 패밀리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진짜 이 카드가요. 5할 정도는 아이를 의미하거든요. 가족이라는 카드긴 하지만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아이를 갖게 되는 그 이유 때문에 회사를 관둔다 이런 것도 가능한 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카드는. 그런데 그냥 단순히 패밀리 이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시간을 좀 보내고 나의 힐링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카드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옆에
챌린지가 있죠. 챌린지 도전이에요. 즉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내가 두렵지만 가보고 싶은 길이 하나 생겼어요. 그 카드도 나왔어요. 그게 얘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그것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언더라인은 얘였죠. 페이지 스워드의 역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치만 보고 있다. 혹은 아직까지 뭔가 이걸 결정 내리기 위한 중요한 하나가 없다라는 거죠. 트리거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긴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지만 마음은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일에. 하지만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밑에요, 여러분. 두둥. 결정을 내리겠다. 카드가 있고요. 제가 아까 제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외 카드라서 그렇고요. 자, 그런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게 아버지 카드인 엠페러가 뒤집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장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사장님이 뒤집어져 있다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다니시는데 셀프 인플로이먼트가 되는 환경으로 가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지만 끝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장님이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게 뭐 사장님이 아파서 뭐 돌아가셨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 쪽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나 진짜 어떡하지? 잣됐네? 카드가 또 밑에 나와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을 안 찾는 거죠.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미래를 바라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든 가보자 라는 거죠. 솔직히 얘는요, 계획이라는 것을 조금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 없이 무대뽀로 가보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 컵을 꺼낸 거기 때문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 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부터 수제 연 만들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을 막 방에서 날리고 왜 막 그냥 너무 화려한 연, 이 세상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연을 만드는 거죠. 카이트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그 연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본다는 거죠.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지금 제 느낌적으로는 아버지 혹은 사장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의 기적 어떤 것이 있을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이 클린즈랑 힐링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힐링이라고 여러분, 얘가 휙 하고 날라왔어요. 풀문 이클립스고요. Conclusions are within reach. 결론이 도착점에 안에 있다 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요. 얘를 엽시다. 기프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선물 쿠폰이 당첨되었다. 가능하죠. 스타벅스를 3잔 무료로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사랑을 하게 되나 봐요. 이게 뭔 이상한 일인가요, 이게? 그렇군요. 지금 셀프 인플로이먼트 났는데 사랑 나왔어. 그리고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카드가?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머추얼맨 카드가 나옵니다. 성숙한 남자. 그래요. 자, 일단은 아까 얘 날라오기 전에 드리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어쨌든 이 카드 클린즈라는 이 카드랑 힐링이라는 게 같은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꺼내고 있다는 말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론가부터 공격받거나 상처받은 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공격 안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이 그런 거지 뭐 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거면은 지금은 상처받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상처에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잊어보려고 털어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저는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보통 카드 리딩을 할 때 얘가 이것과 관련이 있고 얘가 이것과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리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기적은 뭔 것 같냐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카드를 낱장으로 그냥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왜 이 기적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성숙한 남자, 이 사람이 언더라인에 깔려 있었거든요. 아버지도 의미를 하는 카드고요. 사장님도 의미하는 카드예요. 솔직히 이 안에 사장님 카드가 따로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나이가 많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조금 중요한데요, 여러분.
자, 풀문 이클립스죠. 월식이에요, 월식. 그런데 이 월식이요, 여러분. 9월 17일 날에 물고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요. 풀문 이클립스는 아니에요. 풀문은 4월 달에 있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쯤에 풀문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것은 9월의 리딩을 보는 건데 9월 17일 날에 물고기 자리에서 부분 월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9월 17일쯤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참고적으로 9월 17일은 추석 네 번째 날이고요. 18일이 마지막 공휴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불안해지는 그 날짜인 거예요. 어떤 결론이 도착되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온답니다. 이 선물은 진짜 물질적인 어떤 선물일 수도 있고요. 혹은 기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요.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여러분 옆에 이 기프트 옆에 러버스가 있어요. 러버스는 사랑이에요. 그죠? 대놓고 사랑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연인이 나타난다. 연인이라는 사람이 선물로 다가온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집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집이 연속적으로 읽으면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과 연인이 되는데 그 사람과 여러분은 집을 구매한다. 그 말인즉슨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다소 나이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어떤 결론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그냥 리딩해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밑에 상황과 연관해 볼 때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저런 일도 벌어지고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아무튼 시기적으로 볼 때는 9월 17일인 것 같고 어떤 결론이 나와져야 된다면 그것들이 이것들이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드는데 지금 그 결론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아버지 혹은 사장님 혹은 나이가 좀 많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집은 가족을 의미하죠.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액면가 집일 수도 있어요. 뭐 집을 구매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도 결론이 나는 것이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결론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프트 어떤 선물이 오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무엇이든 그것 역시도 결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기회 어떤 사람 뭐가 됐든 그것도 오게 된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요 여러분 제가 미친 리딩 1분만 해볼게요. 1분. 여러분의 집에서요 여러분에게 집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뭔 개떡 같은 소리냐면은 이번 명절에 여러분에게 집을 주겠다도 가능해요. 여러분이 이름 앞으로 주던지 뭘 하는지 하는 거죠. 대신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책임지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그게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가 너무 지랄 같고 그 안에서 너무 막 공격받고 너무 힘들고 아유 막 진짜 회사 관두지 못해서 다니고 있지라고 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그걸 알았다면 혹은 부모님이 그것과 무관하게 여러분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제시한다면 그 제시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하우스가 나와서 그냥 집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집이라는 의미 자체는 여러분의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주는 건데요. 그 상황에 여러분이 나온 이 러버스라는 카드는 큰 선택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카드는. 그래서 그것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인 겁니다. 즉 아버님이 됐든 가족이 됐든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주고 대신에 너가 무엇인가를 책임져라, 맡아라 라고 하는 부분을 갈등한다. 큰 선택이 왔다. 그것은 기회다 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셀프 임플로이먼트였으니 결론적으로는 이런 환경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도 가능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챌린지의 관점에서 볼 땐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좋아하는 어떤 일이 있고 시도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 건데 지금 확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결론이 오게 되는데 그 결론은 여러분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뭐 이동을 한다든지 뭐 집이 이사를 간다든지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여러분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먹게 되냐면,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럼 난 이제 무엇인가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나도 내 이름으로 된 돈가스를 해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 기프트는 뭐냐면, 그 돈가스 집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이 온다는 말이에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일이 하나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올인한다도 가능하겠네요. 지금 어쨌든 간에 기적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이 한 명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다소 나이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짐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아닌 건데 기회처럼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셀프 인플로이먼트, 즉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뭐 자동차 정비소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걸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사랑을 기다린다? 아까 그 제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제외하는 사람이 오는 겁니다. 사람 하나 나와 있고요. 그 사람이 러버스로 온다는 건데요. 다만 지금 여기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요. 어떤 것이 결론 내려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우스가 나왔어요. 뜬금없이. 그 말인 즉슨 하우스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도 돼요. 하우스가 함께 사는 곳이잖아요. 결혼을 전제로 했는데 그 사람이 결혼을 안 하려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카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말인 거죠. 그 말인 겁니다. 자, 들어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앞에 풍요로움이 있대요. 지금 이 천사가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금화거든요. 아, 돈이야 막 이러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빅 해피 체인지스가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큰 변화가 있어 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솔직히 이렇게 막 힘든 어떤 조직 생활이나 이런 걸 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딱 갔을 때 심지어 풍요로움까지 있게 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잖아요. 자, 또 열어봅시다. 머큐리가 나옵니다. 머큐리는 수성이고요. 제가 아까 리딩 때 살짝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성이 역행을 하고 있죠. 8월 4일에 처녀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8월 14일 날 사자자리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8월 28일 날 사자자리에서 정방향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움직임이. 그럼과 동시에 다시 처녀자리로 넘어가겠죠. 뭐가 됐든 지금 머큐리가 이 리딩에 나왔다는 말은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할 때 내뱉는 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수성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전달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얘도 열어봅시다. 카운셀러 카드가 나옵니다. 아크엔젤 아즈라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카운셀러다. 다른 사람들을 가이드, 그러니까 가르침과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부분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답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카운셀러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사회복지사분도 카운셀러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심리 상담사 뭐 이런 분도 가능할 것이고, 타로 리더도 가능하겠죠. 그쵸? 타로 리딩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카운셀링이니까요. 뭐가 됐든 카운셀러와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누구에겐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카드입니다. 자, 물고기 자리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자리, 생일이 2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입니다. 숫자가 12잖아요. 그래서 9월 12일이 될 확률이 높죠. 날짜로 볼 때는 9월 12일은 참고적으로 목요일입니다. 밑에는 12주 혹은 12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12달이 된다면 1년이 걸린다는 말이죠. 일단 이 리딩과 물고기 자리 혹은 숫자 12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진짜로요, 9월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9월 중순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추석 시즌에 아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추석과 심지어 가족과 이런 것들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Stop rushing things. 뭔가 밀어붙이는 것을 그만해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밀어붙이는 것 같진 않은데 오히려 너무 조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밀어붙이지 마라. 만약에요, 여러분이 밀어붙이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요, 어떤 일을 하나 받게 돼요. 일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여러분이 막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말로도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엄청 막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바쁜 카드 하나도 안 났어요. 마음이 불안하기는 해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스트레스가 많은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일을 밀어붙이고 진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의 카드는 단 한 장도 안 나왔어요. 오히려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시간적인 느낌적인 게 흐름이 멈춰 있는 건데, 일단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뭔가 밀어붙이지 마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셀프 임플로이먼트는 어떤 것이 결론 지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피아노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새우초밥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초밥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기적이 다가오게 될까요? 특히나 이제 9월 같은 경우는 13일 금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 무척 빨리 지나갈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 앞에 좋은 일 다가오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확인을 하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Get some rest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기적 카드로 Get some rest, 휴식을 취하라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인데, 이게 기적이라면 휴식을 반드시 취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휴식을 취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뭔가 더 나은 것을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뭐 근무 강도가 너무 세던지, 아니면 쉬지 않고 일을 하던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혹은 이게 스트레스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된다 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나쁘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수없는 타로 채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에 쉬지 않으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좀 쉬어라 라는 말도 가능하겠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이건 좀 너무 웃기긴 한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다니는 거죠. 일명 인싸. 그래서 이제는 좀 휴식을 취해라. 좀 잘라낼 사람들 잘라내고 해라.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자, 카드 한 장 꺼내보겠습니다. 앵거가 나오네요. 야, 그렇군요.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에 메인으로 나온 게 분노랍니다. 분노. 이 지금 눈 보세요. 지금 시뻘개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나 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을 많이 못 자면 날카로워지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냥 굳이 안 해도 될 말 하고, 약간 요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여러모로 화나는 일이 좀 많나 봅니다. 이게 본인에게 화가 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너무 안 도와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계속 가봅시다. 한 장 더 열어볼게요. optimism 카드가 나오는데요. 긍정적이다 라는 의미의 카드고요. 일단은 이 그림에서 보면은 과일들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과일이 의미하는 게 생산적이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뭐 임신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하기는 해요. 혹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상당히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컨셔스네스 카드잖아요. 무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긍정적인, 아주 풍요롭고 평화로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갈망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한다.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화나고 아무튼 막 짜증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으려고 한다.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보려 한다. 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진짜로 요 딱 두 장만 봐도요. 여러분들이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계속 따라가 봅시다. 자, 리버스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다시 태어나다 라는 거죠.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코끼리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끼리. 야, 이 과일 얘기하면서 임신 얘기했는데 여기 이 여성분이 임신을 했네요. 일단 패밀리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요, 휴식을 취하고 싶고요. 어디론가 좀 훌훌 털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오늘요, 이 패밀리라는 아이템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아이템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는 추석 연휴가 또 9월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가족을 만날 어떤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진짜로 그냥 단순하게 가족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엄마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 데려왔고요. 여기 이 여성분이 지금 임신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기는 해요. 뭐 진짜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아이를 임신하고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만 어떤 뭐 이쁜 새끼 고양이를 입양해서 가족이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지금 여기 동물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평화롭고 나를 보살펴주고 내가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전한 사랑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삶은요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이 동굴 카드를 보시면요, 이 동굴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어두운 곳에 있는데 그러니까 답이 안 보인다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제 다 뒤로 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풀의 역방향으로 스타트하고요. 자, 7개 펜타클도 역방향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킹 스워드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계속 열어봅시다. 스트렝스가 있습니다. 메이저 알카나 사자자리 카드죠.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아하, 야, 멋지네. 멋져요, 여러분. 여러분 멋집니다. 오늘 여기 자리 하나 남아서 5장 깔았고요. 언더라인 한 장 더 깔겠습니다. 자, 아하, 10개의 컵이 여러분 의미하는 게 패밀리입니다. 그렇군요. 자, 밑에 하이 프리스티스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요. 한 장만 더 볼게요. 10개 동전이 뒤집어져 있는데 지금요 여러분, 얘도 지금 뒤집어져 있거든요. 동전이 8개의 동전도 뒤집어집니다.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1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든 간에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든 간에요,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 카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대상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됐든 가족이 됐든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짜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9월에 리딩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리딩이 올라가는 이 시점 자체가 사자자리가 거의 끝나는 때고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현재 에너지로 꺼냈는데 사자자리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다면 지금 현재 화가 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풀의 역방향이 있는데요. 가장 크게 의미하는 부분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개 다 새로운 시작이면 무슨 타로 안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새로운 시작마다 약간의 차이들이 조금 있어요, 타로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다 털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새우 초밥을 만드는 사람인데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나는 이제 덴동, 그러니까 일본식 덮밥, 튀김 덮밥집을 하겠어 라는 거죠. 어쨌든 같은 일본 요리고 뿌리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튀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잘 했던 사람인데 그냥 종목을 바꾼다라고 할 때는 이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밥집을 하다가 갑자기 자동차 정비소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바로 얘인데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무모하다예요. 그러니까 새우초밥을 만드는 사람이 자동차 정비를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원래 잘하는 것과 하면서 잘해지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전적인 것, 그리고 약간은 좀 무모한 것, 리스크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하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말 그대로 응애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진짜 그렇나? 여기 임신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아이와 관련된 건가? 일단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가 뒤집어져서 나왔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뭔가 털고 시작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거거든요. 얘가 그거예요. 지금 이 여성분이 동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전 상태까지는 이 동굴 안에 상당히 어두운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도 없고 아무튼 깝깝하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런데 심지어 화가 나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아니야, 삶은 바뀔 거야. 삶은 언젠가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것에서 가장 가까운 카드기는 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노력을 했는데요. 계속 실패를 하나 봐요. 예를 들어 새우초밥집을 하는데 여러분은 정말 잘하는데 뭐 마케팅이 잘못됐다든지 뭐든지 간에 아무튼 여러 번 막 시도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라는 거 가능하고요. 혹은 여러분이 어떤 노력들을 해온 것에 대한 보답이, 그러니까 보답은 온 거예요. 오긴 왔는데 그게 너무 미미하게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덩어리가 있어요. 이 덩어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덩어리가 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어떤 큰 기회라든지 큰 돈이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지금 오지 않았는데 이 카드의 키워드가 뭐냐면요. waste of time입니다. 즉 시간 낭비였다라는 걸 가장 크게 의미하는 카드예요. 자, 시간 낭비를 했다. 나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데 지금 약간 두렵다. 라고 볼 때는 여러분들은 뭔가 시간 낭비 되어진 이 부분에서 내가 털고 새로운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 안에서 상당히 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할까봐, 혹은 실수할까봐, 혹은 이게 실패될까봐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심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왕이죠. 킹 스워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옆에 다시 시작을 의미하는 에이스 스워드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다라는 것을 정말 크게 의미하는 두 장의 카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사이에 용기를 의미하는 사자자리 카드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지만 해보겠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선포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각이라는 것을 크게 의미하지만 이것은 이제 내가 말한다라는 것이 좀 커요. 내가 오늘부터 자동차 정비를 하겠어요. 왜 갑자기? 새우초밥집을 잘하다가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자동차 정비를 하고 싶어요.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문제죠?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용기를 가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즉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이 말 자체도 결론적으로는 동굴 밖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리버스예요. 다시 탄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복, 궁극적인 행복으로 찾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비춰볼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뭐 회사든 뭐든 간에.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 뜻대로 되진 않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해 라고 생각은 했지만 용기를 가지고 선언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이제 나의 작은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요런 아이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심지어 얘도 아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하셔가지고요,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 잘 안 되신 분이라면 거기
가족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힘듦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리딩은 뭐냐면요, 이제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힘드니까 아이를 안 가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이를 가지겠어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아이를 가지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지만 이제는 해야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앵거가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땐 그 아이가 계속 실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에게도 계속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마음 안에서 계속 분노를 가지는 것보다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먹게 된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휴식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 휴식이 아니죠. 휴식을 취해라. 좀 쉬어야 된다. 라고 나온 이 카드마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관점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시험관 하기를 하든 뭘 하든 여러 가지 형태의 노력을 했으나 그게 잘 안 된 거죠. 아이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요. 아이든 일이든 간에 여러분이 노력해온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아주 큰 부분은 뭐 하나에 크게 투자했어요. 이게 돈적인 투자일 수도 있고요. 시간적인 투자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의 시간적인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했던 공부라고 할까요? 뭐 어떤 좀 길게 해왔던 어떤 것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나에게서 시간 낭비였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선언을 한다입니다. 자, 그런데 10개의 컵이 어떤 느낌의 행복이냐면요, 엄청 럭셔리한 오마카세 집에서 먹는 새우초밥이 아니고요, 어디 수산시장 이런 데 가서 회를 떠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서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캔 맥주 뜯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맛있게 먹으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건데 내가 진짜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죠. 이 리딩과 얘를 이제 맞물려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큰 성과, 큰 노력을 해왔던 건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은 계속 자신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의 작은 행복을 찾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가족이라는 걸로 볼 때는 지금 여기도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아까 아이와 관련돼서는 뭐가 좀 잘 안 되면 되게 날카로워지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막 생기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막 분위기 이상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어떤 결정이 확실하게 있고 선언이 되고 나면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것도 가능한데, 이게 여러분 천칭자리, 물병자리, 쌍둥이자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패밀리가 나와 있는 상태로 볼 때는 이게 패밀리, 즉 가족의 구성원 혹은 여러분과 관련된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이 사람과 무엇인가를 하는 것, 뭐 같이 일을 하든 같이 사랑을 하든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시간 낭비를 했고 노력을 해봤자 잘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새로운 시작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킹 스워드라는 사람이랑 돈가스 집을 이제 같이 한 거예요. 그래 뭐 여러분이 뭐 마케팅을 하고 뭐 홀을 보고 뭐 그런 걸 하는데 이분이 뭐 요리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일단은 식당이라는 게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좀 뭐 삐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참고 기다려 와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이분과 손절하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라고 볼 때는 이 카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갈라서야 될 때가 됐구나 라는 그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이 돈가스 집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상처와 분노가 정말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못하고, 그리고 혹은 그 집이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이리저리 나가는 게 너무 많고 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면 오히려 나는 이 돈가스가 나한테 굴레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돈가스 집을 털고 이제 새우초밥집을 하겠다 라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패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내 사람이라는 것, 나의 테두리라는 것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아주 작게. 작게라는 표현이 맞나? 작게는 아니고요.
편안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눈을 보십시오. 상당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기적 어떤 것일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기적이 올까요? 일단은 기적은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잠깐 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Your hard work is paying off 카드가 나옵니다. 아하, 염소 자리의 신월 카드예요. 그렇습니다. 염소 자리는 한참 남았어요. 염소 자리는 12월 25일부터 1월 19일까지니까 솔직히 이 리딩하고도 상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 염소자리 카드는 뭐 얘 하나 정도인데 솔직히 이게 염소자리라고 해서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정말 열심히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보답이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힘들게 무엇인가를 가져가고 있고 내가 여기서 뭐 했나 라는 카드까지 또 꺼냈는데 뭔가가 오나 봐요. 자, 뭐가 오는지 봅시다. 자, 주디케이션이 있어요.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자, 또 아큐페이션이 나오네요. 직업이에요. 아주 고된 직업을 의미하는 카드죠. 난 정말 노력했어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컨선 카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언더라인에 성숙한 여성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노력에 대한 보답이 온다라는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답과 관련된 카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보답의 카드가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해결한다예요. 지금 여기 주디케이션이 있죠. 이게 지금 재판장님 앞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남자가 저는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도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이라는 걸 왜 할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형사 같은 부분이라면 뭐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은 어쨌든 뭐 죄값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건데 민사 같은 경우는 나도 내 입장이 있고 너도 너의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결책을 찾자라는 게 바로 주디케이션이잖아요. 즉 어떤 누군가와 합의를 보든 의논을 하든 뭔가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게 될 때 판사님이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카드가 또 나왔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제 느낌적으로는 이 주디케이션이 여러분이 확실하게 짚을 거 짚고 넘어갈 거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회사로 볼 때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사장님과 독대를 해서 저는 이런 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불만이었습니다. 뭐 연봉이든 뭐든 간에 뭐 그런 얘기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미싱을 밤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불까지 켜놓고. 그런데 지금 영혼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컨선이 나왔다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상당히 걱정이 되나 봐요. 예를 들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의 이런 점이 너무 힘들었고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전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말할지 말지, 내가 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보답이 온다라고까지도 했고요. 지금 이 걱정한다는 이 의미가 이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실수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는 안 돼 라고 해서 망설이고 있는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망설이는 것은 어떤 결과적인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건데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는 어떤 뭐 희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온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보답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말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기적의 형태는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이 쉬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이 카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여성은요, 일단 어머니 같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가족을 챙기고 그리고 어떤 잘못이 있을 때 날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머니처럼 안아주는 거죠. 그런 에너지인데 지금 여기에 패밀리도 나와 있고 그냥 단순하게 보면요,
이 일을 쉬게 되는 것. 즉, 나는 이게 불만입니다라고 말하고 만약에 쉬게 됐을 때 여러분이 갖게 되는 포지션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이 노력에 대한 대가는 이 어머니의 포지션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패밀리도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어머니라는 포지션을 가질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살거나 너무 힘들게 살거나 휴식을 취한다는 것. 즉 여러분이 가족을 돌보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을 안 하게 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페잉오프가 어떤 의미인 것 같냐면 여러분이 뭔가 좀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계기 같은 것이 오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여기에는. 아니면 이 성숙한 여성이라는 게요, 말 그대로 누군가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관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퍼받는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것은 이 주디케이션에서 벌어진 일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힘든데 이렇게 막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두려웠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용기를 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든 뭐든 간에. 그렇게 됐을 때 오퍼 받는 게 이거다 라고 볼 때는 이게 페잉 오프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게요, 상당히 높은 뭐 이사급이다 뭐 이런 느낌의 카드가 아니라요, 뭐라고 해야 되지? 어머니라는 생각이 자꾸 많이 들어요. 그럼 이거 가족이랑 어떻게 엮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나는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근데 이게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분들 자체가 너무 분노도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머니일 수 있는 것 50%지만 어떤 포지션, 좀 높은 포지션, 이런 걸로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하게요, 어떤 직업과 좀 관련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직업 안에요, 또 뭐가 있는 것 같냐면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이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혹은 진짜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육아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바빠서 육아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열심히 노력한 그 노동은 보답되어 온댔는데 여기 노동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이 카드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너지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좀 대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보시는 남자분이 있다면 임신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신은 빼고 들으시면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뭐 아이를 갖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또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이 또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이어서 못했다면, 이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조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게 되어서 가족을 이룬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 지금 여기 일단은 어둡고 힘들었던 곳에서 내가 재탄생되겠다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힘들었던 상황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1분 요약, 사랑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고 있나 봐요.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이 사람과 완벽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나는 이제 너와 이별을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카드는 뭐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떠난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었던 것을 이해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인데 그럼 뭐가 필요하냐? 대화인 거죠.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9월달에. 자, 오라클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꺼내줄까요? 자꾸 이런 식이네요. 솔직히 택 액션, 이제 행동을 취해라, 그게 이거예요.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것이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두 장의 카드가 얘입니다. 액션을 하라. 여러분이 나서야 되나 봐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남아있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론적인 게.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결과가 하나가 좋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 결과라는 게 뭐 시험을 쳤는데 시험 결과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면 어떤 보답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인 거예요. 솔직히 그게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준비를 한다면 내가 이 시험으로 합격을 해서 나의 삶이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지게 될 거야. 그런 느낌인 거지. 당장 합격증 뭐 이런 느낌의 카드는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좋은 게 있고 나아질 거니까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좀 높은 게 이 카드거든요. 여러분 동굴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동굴을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긍정적으로 있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러분이 회사를 잘린다 이런 느낌이 이제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회사의 포지션에서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 좀 덜 힘든데 여러분에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바빠지지 않아지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클레어보이언스 카드인데요. 클레어보이언스는 초능력인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투시력. 그리고 멀리 보는 거. 그러니까 뭔가 눈으로 할 수 있는 초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완벽한 어떤 사랑.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에게 초능력 눈을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가 의미하는 좀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아무튼 통찰력,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그냥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봐줘야 된다라는 것도 같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냥 제가 잘못했어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제가 저런 일을 했구나, 왜 저랬을까, 그리고 내가 못 본 부분은 뭘까, 뭐 그런 걸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자, 프라이데이입니다. 숫자는 6이고요. 6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9월 6일, 16일, 26일 뭐 이런 게 가능한데요. 참고적으로요, 여러분. 9월 6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9월 6일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도 가능하죠. 그 관점에서 볼 땐 이제 여러분들이 사장님하고 독대하는 게 9월 6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프라이데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월화수목 금까지 열심히 달렸잖아요. 그래서 불금을 하고 토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쉬는 거잖아요. 뭔가 파이널라이즈, 최종화를 하고 내보낼 건 내보내고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라는 의미거든요. 즉 이제 새로운 시작이 또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미련이 있더라도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뤄놨던 것들은 챙기고 뭐 그렇게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게 금요일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힘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건 사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액션을 하게 된 상황이 됐던 거고, 그리고 그 액션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편하고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어떤 상황으로 가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카드를 열어볼게요. 카드를 열겠습니다. 다음 달이랍니다. 9월 6일 금요일. 언제 날짜를 그냥 찍어줬어. 그죠? 9월 6일 금요일. 9월 6일이 금요일이에요. 제 앞에 지금 달력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새우초밥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해본 9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해봤습니다. 9월 추석 있으니까 우리 또 신나게 한 달을 보내보도록 해보아요. 저는 또 10월 나에게 다가올 기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러브였습니다. 바이. Stop.